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있어요.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원망할 때 혹은 세상을 원망할 때 계속적으로 부모가 떠오르죠. 결국 끊임없이 부모를 원망하고 있습니다. 그 원망의 감정 자체가 거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. 제일 처음 만난 사회, 제일 처음 만난 세상에서 그걸 배웠고 그 감정이 반복되게 형성이 된 겁니다. 그래서 나이가 70이 돼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이걸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? 안녕하십니까, 이승우 원장입니다. 오늘 좀 민감한 주제로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하고 있어요. 내 탓이 아니고 남편 탓이고, 그리고 이놈의 내 자식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고통이 일어나잖아요.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할 때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, 그리고 이 고통은 죽어야지 벗어날 수 있는지, 나이가 어리건 많건 계속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. 이 원망이 멈춰야지 고통이 멈추는데 과연 이게 해결 가능한 문제일까조차도 의문이 들죠.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관대해지고 친절해지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다가도 내가 컨디션이 나쁘고 지치고 힘들 때 문득문득 내가 예전에 어릴 때 억울했던 일들, 가난했던 어린 시절, 무시당했던 경험들, 실패했던 경험, 실연을 당했던 사건들, 좌절을 겪었던 일들,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올라오면서 나를 힘들게 해요. 그리고 그게 올라오면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푹 빠지죠. 한참 동안. 그러면 그게 끝인가 싶은데 또 얼마 안 있어서 그게 똑같이 올라옵니다.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데,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. 내가 이걸 즐기고 있나? 이 고통을 내가 즐기고 있나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그 사건들을 떠올리고 그때의 그 감정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불안하고 원망을 합니다.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. 이 모든 원망의 근원에 누가 있냐?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있어요. 바로 부모예요.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원망할 때 혹은 세상을 원망할 때 계속적으로 부모가 떠오르죠. 결국 끊임없이 부모를 원망하고 있습니다. 그 원망의 감정 자체가 거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. 제일 처음 만난 사회, 제일 처음 만난 세상에서 그걸 배웠고 그 감정이 반복되게 형성이 된 겁니다. 그래서 나이가 70이 돼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리고 끊임없이 말만 꺼내면 우리 부모가 나를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고 나를 조금 더 어떻게 해줬으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, 그때 부모가 나한테 조금 더 잘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. 일견 맞는 얘기예요. 왜?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조금 더 평온한 삶을 살고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안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무지하고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겪는 건 맞아요.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,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. 그리고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, 자기가 힘들 때 부모를 대부분 소환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, 원망, 두려움, 모든 감정의 근원에 부모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삶이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요. 말 안 듣는 내 남편은 용서했어. 그리고 내 자식은 용서했어. 그런데 뿌리 깊은 원망의 대상, 내 부모는 아무리 해도 용서가 안 돼. 이미 돌아가셨는데도. 억울해. 왜 그랬을까, 그 양반들은? 끊임없이 계속 원망을 합니다. 이걸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? 과연 내가 그렇게 오랜 기간 반복하고 원망해 왔는데 과연 부모를 용서할 수 있을까? 가능하시겠어요? 가장 어렵습니다, 그게.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 얘기를 합니다. 모든 원망의 근원에 부모가 있고 당신이 부모를 용서해야지만이 원망의 씨앗이 사라질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부모를 용서하는 거, 저 역시도 제가 힘들고 어린 시절에 계속적으로 부모가 조금 더 나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감정에 계속 휩싸여 있었어요. 그리고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부모를 용서해라 라는 말을 저도 일찍부터 들었어요.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.
용서를 할 수 없어요. 보통.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, 자, 생각해 봅시다.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. 덩치가 이만큼 큰 사람이 있고 이만큼 약한 사람이 있어. 누가 용서할 가능성이 높을까요? 현실적으로 이 약한 사람은 용서를 할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. 약자입니다.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강자예요. 우리가 부모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, 여전히 그 쇠약해진 혹은 돌아가신 그 부모지만 너무 커, 자기한테. 왜? 자기가 힘도 없고 약한 어린 시절에 부모는 이미 힘을 가지고 큰 존재였잖아요.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, 여전히. 항상 자기가 약자고 피해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부모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. 육체적인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.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단단해져 있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. 그런 사람이 됐을 때는 누군가한테 관대해질 수 있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감정적으로 너무나 쉽게 느낍니다.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제서야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. 자기가 먼저 성장을 해야 돼요.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감정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를 용서한다? 어불성설입니다. 안 돼요.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. 계속 억울해. 계속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는. 이 원망이 멈추려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용기를 바탕으로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. 그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책임 하에 있구나. 누군가한테 통제권을 줄 필요가 없구나. 더더군다나 부모가 현재 내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. 현재 통제권은 나한테 있구나. 그 주인된 의식으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. 용서를 하게 되면 마음에 크나큰 짐이 내려집니다. 나를 평생 짓누르고 있었던 그 원망의 씨앗,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. 그때부터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죠. 사람들한테 관대해질 수 있고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 친절해질 수 있고 진정으로, 진심으로, 억지로가 아니라 여유가 생기는 거죠. 자,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원망의 씨앗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된다. 부모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런 건 관계없어요. 그냥 그게 단지 시작 지점에 부모가 있었을 뿐이에요. 그래서 화살이 그쪽으로 간 것 뿐이에요. 실제 부모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거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. 자, 씨앗이 부모한테 있었어. 원망의 씨앗. 그리고 이걸 용서해야지만이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. 그런데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야지 용서가 가능해진다, 진심으로. 무질서하고 심적으로 약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. 그러면 나부터 정렬해야 되고 내 삶의 질서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. 그리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제서야 삶을 책임지고 부모를 용서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나한테 자유가 주어진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 삶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,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? 질서를 만드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. 계단을 오르세요.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잘 자고 반복적으로 내가 해야 될 행위들을 삶에 계속 쌓아나가는 겁니다. 그거면 돼요. 거창한 게 없습니다. 그거면 내 삶의 통제권이 주어지는 거예요. 그때 용서할 수 있어요. 이건 순전히 제 경험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.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을 읽고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도저히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더라고요. 근데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카약을 타고 아침에 계단을 오르고 식단을 딱 필요한 것만 섭취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매일 유튜브를 찍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을 때 그때 알겠더라고요. 부모를 용서할 준비가 됐구나. 이제 보내줘야지. 이제 탓하지 않을 수 있구나.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세상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성취를 하고 자식을 키우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짐을 안고 살아가면 힘겹게 살아가게 됩니다. 그 짐을 내려놓는 얘기를 오늘 했어요.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. 따로따로가 아닙니다. 본인의 부정적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그걸 해체하는 작업,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
오늘 얘기들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민감한 게 없어요. 그 주제를 들여다보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. 다 끄집어내고 그걸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해체를 하고 나의 너무 치부 같아서 드러내기 싫고 그런 마음이 존재합니다.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. 고통이 실제하지 않는 거, 두려움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그 가정을 버리지 마세요. 가능합니다. 해체 가능하고 물론 이런 것도 상정하지 마세요. 내 삶의 모든 고통을 드러내고 나는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태, 이 통달한 상태에 도달하겠지. 어느 순간 계속 노력하다 보면 제가 해봤는데 그런 거 없어요. 끊임없이 문제는 등장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 그 재미, 그 과정 자체입니다. 어떤 경지에 오르고 이런 거 없어요. 그런 걸 상정하고 살면 안 됩니다. 헛발질을 합니다. 그래서 문제는 등장하고 우리는 문제를 푸는 사람,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고 심각하게 대하지 말자고요.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댓글로 적으면서 일단 밖으로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. 그리고 끄집어내 보고 그거의 본질이 뭔지,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힘들지만 한번 쳐다보자고요. 물론 긍정적 댓글 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. 부정적인 얘기를 겉으로 꺼낼 때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.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. 감정이 그걸 우리가 기억 속에서 소환하는 순간 그때 그 감정으로 돌아가고 그 감정에 빠져들어요. 그걸 빠르게 눈치채야 됩니다. 분석하기 위해서 꺼냈지 빠져들려고 꺼낸 게 아니잖아요. 아주 드라이하게 꺼내서 객관적으로 딱 그냥 쳐다봐야 돼. 여기에 푹 빠지지 말고.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억울하고 막 혈압이 오르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지금 그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걸 끄집어냈는데도 눈물이 안 날 수 있어요. 자동 반응하지 마세요. 이런 연습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. 내 삶의 문제조차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, 그걸로부터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.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